1960년대 후반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히피 문화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낭만적인 도시의 공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든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 연인들을 사냥하고 사라지기 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친절하게 신고하는 남자. 그는 자신을 조디악이라 불렀습니다. 단순한 살인마였다면 이토록 오래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대중매체를 이용할 줄 아는 쇼맨이었고 국가정보기관을 비웃는 암호학자였으며 도시 전체를 거대한 공포의 실험실로 만든 악마였습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의 피 묻은 옷가지를 동봉하고 암호를 풀지 못하면 아이들이 탄 스쿨버스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수사관과 전 세계의 암호 천재들이 이 사건에 인생을 바쳤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조디악이 남긴 기괴한 흔적들과 최근 51년 만에 해독된 암호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피로 물든 데이트 코스. 첫 번째 비극은 1968년 12월 20일 베니시아의 외딴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대 커플이었던 데이비드와 베티는 첫 데이트의 설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체불명의 차량이 그들의 차 옆에 멈춰섰습니다. 괴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습니다. 동기도 원한도 없는 명백한 사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7월의 독립기념일 밤, 또 다른 커플이 공격당했을 때 조디악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범행 현장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공중전화에서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건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죽였다. 작년에 죽인 놈들도 내 작품이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침착하고 낮았습니다. 가장 기이한 사건은 베리에사 호수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낮에 소풍을 즐기던 커플 앞에 조디악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세 처형사를 연상시키는 검은 후드와 가슴에 십자 표식이 새겨진 복장을 하고 나타나 그들을 포박한 뒤 길고 날카로운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피해자의 차 문에 자신의 범행 날짜들을 정교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뒤틀린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파트 2 신문사를 점령한 암호문.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신문사들의 의문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봉투 안에는 기괴한 기호와 문자로 가득 찬 암호문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디악은 요구했습니다. 이 암호를 신문 일면에 실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말에 12명을 더 죽이겠다. 이 암호들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암호인 지사108은 예상보다 빨리 풀렸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사 부부가 주말 내내 머리를 맞댄 끝에 해독에 성공한 것이죠.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즐겁다. 숲의 짐승을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가장 위험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G340이라 불리는 암호는 그 어떤 수학적 법칙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숨겨두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멍청한 경찰들아, 암호를 풀면 내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을 잡지 못하는 공권력을 비웃었고 심지어 TV 토론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 생방송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고 싶어 했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공포에 떠는 것을 즐겼습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에는 그의 피가 묻은 셔츠를 잘라 보내며 자신이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파트 3 50년의 추적. 용의자는 누구인가? 수천 명의 용의자 중 수사팀이 가장 주목한 인물은 아서 리알렌이었습니다. 그는 조디악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디악이라는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의 타자기는 조디악의 편지와 서체가 일치했습니다. 또한 그는 범행 지역의 지리에 매우 밝았으며 비정상적인 성격과 정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생존자 또한 알렌의 사진을 보고 이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수사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편지 봉투에 남은 DNA,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까지 모두 알렌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조디악은 혹시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문을 묻혔거나 필적을 교묘하게 위조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50년 동안 엉뚱한 사람을 쫓았던 것일까요? 아서 리알레는 1992년 진실을 입에 담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아버지가 조디악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직 군 정보원 출신 등 수많은 가설이 쏟아졌지만 그 누구도 법정에 세울 만큼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디악은 마치 유령처럼 수사망을 빠져나가 대중들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파트 4 51년 만의 해독, 그리고 남겨진 진실. 세월은 흘러 조디악이 보낸 편지들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변해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잊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암호 전문가들과 아마추어 해독가들이었죠.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저주받은 문장 지산 140. 암호가 2020년 12월 마침내 그 거대한 빗장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오란차크, 호주의 샘 블레이크, 벨기에의 야를 반 에이크. 이 세 명의 천재적인 해독가들은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무려 65만 개가 넘는 해독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진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조디악은 단순한 치안 암호를 넘어 문자를 대각선 방향으로 읽어야 하는 전치 암호를 섞어 놓았습니다. 현대의 기계적 해독을 이미 예견이라도 한 듯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전 세계 미제 사건 마니아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범인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사죄일까요? 하지만 나타난 문장들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깊은 분노와 허탈함에 빠뜨렸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애쓰며 즐겁게 지내길 바란다. TV쇼에 나왔던 건 내가 아니다. 나는 가스실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일할 노예들이 있는 낙원으로 더 빨리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5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으며 사후 세계에서 자신이 죽인 이들을 노예로 부리겠다는 그 기괴하고 소름 돋는 망상은 반세기가 지난 뒤에도 여전히 생생한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해독 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조디악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능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정교한 퍼즐의 부속품으로 사용한 소시오패스였습니다. 암호를 설계하고 신문사를 협박하며 대중의 공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살인보다 더 짜릿한 유의였던 것입니다. 51년 만의 해독은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악마의 일기를 훔쳐본 것 같은 불쾌한 뒷맛만을 남겼습니다. 파트 5 끝나지 않은 추격, 21세기의 목격자들. 그렇다면 조디악은 정말로 완전 범죄를 완성하고 사라진 것일까요? 21세기에 들어서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조디악이 남긴 아주 미세한 흔적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족보 분석, DNA 수사로 40년 만에 체포되자 사람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조디악이 보낸 편지 봉투 뒷면의 침샘 흔적이나 우표 밑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미세한 상피 세포들. 수사팀은 이 희미한 단서들을 모아 범인의 가계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은 험난합니다. 너무 오래된 샘플이라 오염되었거나 DNA가 파괴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수많은 디지털 탐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 속에서 조디악의 복면을 발견했다는 주장부터 임종 직전 조디악이었다고 고백한 노인의 이야기까지 매년 수십 건의 제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조디악은 여전히 그 모든 추측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암호보다 더 견고한 침묵의 성벽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이제는 9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것을 보며 안락의자에 앉아 마지막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 조디악 킬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단순히 미제 사건이라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잡히지 않음으로써 우리 곁의 평범한 이웃이 언제든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상한 아버지였을 수도 성실한 직장 동료였을 수도 있는 그 얼굴 뒤에 십자 표식을 숨긴 살인마가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말입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암호와 편지, 그리고 잔혹한 범행의 기억은 영원히 박제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현대의학이 조디악의 진짜 이름을 불러줄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것은 죽어간 이들의 넋을 기리는 일인 동시에 우리 사회를 짓눌러 온 거대한 공포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조디악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서리 알렌 같은 유력 용의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평범한 누군가였을까요? 혹은 그가 남긴 아직 풀리지 않은 짧은 암호들 속에 진짜 답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조디악 킬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추리 본능을 자극했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설을 들려주세요. 미스터리는 공유될 때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더 충격적인 미제 사건의 심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